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알맞는, 가장 적절한, 최적화된 그러한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최적화된 조건을 찾기 위한 그러한 문제를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학은 바로 이러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이 최적화 문제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최적화 문제는 미분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4단원에서 미분법을 활용하는 최적화 문제. 또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이미 학습을 했죠. 이 최적화 문제. 자, 오늘은 이 미분법을 활용하지 않는 최적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1번.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최소값을 구하라. 중학교 때 우리는 이러한 2차 함수의 최적화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이렇게 이용했죠. 그러나 미분을 배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꼭지점, 다시 말해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되는 그 x값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미분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 이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이러한 x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최소값 3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2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보면 이렇게 x, y에 대한 이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x, y에 대한 2차식을 이렇게 x에 대한 완전 제곱식과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최소값 마이너스 7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때의 x값, y값을 알게 되면 최소값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 편미분법, 즉 x로 미분할 때는 y는 상수 취급을 해주고, 반대로 y로 미분할 때는 x를 상수 취급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분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금 x로 미분했죠. 그러한 x값을 이렇게 찾게 되고, y로 미분할 때는 x를 상수 취급해서 이렇게 미분해서 0이 되는 이 y값을 구해 가지고 이 최소값 마이너스 7을 이렇게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미분법을 이용해서 이변수 함수 이상의 최대 최소 문제를 처리하기도 해요. 또 우리는 이러한 분수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죠. 이렇게 0보다 크다 이런 양수 조건에서 이러한 분수 함수의 최대 최소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이렇게 하죠. A 플러스 B 기억납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한번 다뤄봤었죠.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는 것이죠. 계산해보니까 이 값이 3이 되고 있죠. 그래서 f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3이라는 얘기죠. 그때 x값은 얼마냐? a와 b가 같을 때죠. 즉 2x와 x분의 8이 같을 때, 즉 x가 2일 때 최소값 3이 되고 있다. 인문계 학생들이 분수 함수에 대한 미분은 배우지 않았죠. 그러나 경제수학에서 이 4단원에서 분수 함수의 미분을 다루게 됩니다. 분수 함수라 해서 어려울 거 없습니다. x의 n승을 미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n은 이때 실수가 됩니다. 미분법 공식 n, x, n-1승 이렇게 되고 있죠. 이때 n은 실수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분수 함수를 여러분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하기 싫을 때는 미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미분으로.
x분의 8을 미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식 x분의 8. x분의 8을 미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분의 8이라고 하는 이 식은 보니까 8 곱하기 x의 몇 승을 말하는 겁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죠. 지금 미분법 공식에서 보면은 이 지수 n이, 그렇죠? 요 n이 마이너스 1이죠. 그대로 이 미분법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미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x값을 구할 수 있게 되면 최소값 3을 구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학에서 최적화 문제는 항상 미분법으로 하는 겁니다. 미분법으로. 미분법이 절대 강자가 되는 것이죠. 미분법으로 최적화 문제를 다룬다. 이게 수학에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미분법을 이용하지 않는 이 최적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역을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 핵심은 이 미분을 이용하지 않는 최적화 문제를 다뤄보는 겁니다. 부등식의 영역입니다. 그 전에는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부등식 편에 이 부등식의 영역을 다뤘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경제수학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부등식의 영역, 즉 부등식을 영역으로 표시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y는 fx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이 색칠한 부분이 됩니다. fx라는 것이 뭡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여기 x가 이렇게 있을 때 x에 대응하는 이 y값,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의 y값이죠. 근데 이 y가 fx보다 크다. fx보다 큰 y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이 y값들은 다 fx보다 큰 값들이죠. 이 값들은. 자, x가 이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x가. 이때 fx는 어디에 있습니까? fx는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죠. 이게 fx죠. 근데 y가 fx보다 커요. 그러한 y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이 위에 있는 모든 y는 fx보다 큰 y가 되고 있죠. 따라서 y가 f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영역으로 표시해 보면 바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영역입니다. 반대로 y가 fx보다 작다. 이 영역은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의 내부와 외부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작다. r제곱과 같다면 이 원 둘레에 있는 점이 되겠지만 r제곱보다 작은 xy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 원의 내부. 예를 들어서 원점, 여기 x값, y값이 0인데 xy에다가 0을 실제로 대입해 보니까 이 값은 r제곱보다는 작죠. 그래서 r제곱보다 작다가 되는 점 xy는 순서상 xy는 어디를 나타내고 있느냐? 원의 내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보다 크다. 이것은 원의 외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등식의 영역을 이용해서 우리는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영역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선형괴입법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경제수학 이런 데서 다 다루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서. 선형괴입법. 이것은 효율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아주 급속히 발전한 그러한 응용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선형괴입법이 바로 미분을 적용하지 않는 그러한 최적화 문제의 해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핵심이 되겠죠. 자, 이그젬플 5번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자, 한 농업회사는 서로 다른 밭을 개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농기구 A와 B를 임대합니다. 보면은 일일 임대료와 일일 작업 능력, 이 농기구의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일일 작업량이 지금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구 A, B. 이 회사는 옥수수밭, 감자밭, 고추밭을 개간하려 하는데 농기구 A는 하루에 옥수수밭을 500만큼, B는 100만큼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군요. 일일 작업량은 옥수수밭을 하루에 2천 이상을 개간해야 합니다. 감자밭은 1600 이상, 고추밭은 1200 이상 개간을 해야 되는데 일일 임대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농기구 A는 20만 원, 농기구 B는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하루에 작업을 마치려 하면은 농기구 A를 몇 대씩 이렇게 임대해야 하느냐? 그때 최소 비용은 얼마냐 하는 문제죠. 이렇게 최소의 비용으로 이 하루의 작업을 마치려고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즉 최적화된 조건으로, 가장 적당한 조건으로 이렇게 하루의 작업을 마치려고 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최적화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선형괴입법이 적용이 된다. 해보겠습니다. 몇 회씩 임대를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처음 이런 문제를 접하기 때문에 좀 낯설죠. A를 X, B를 Y대 이렇게 임대한다고 하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어진 표를 가지고 일일 작업량을 마치려면, 그렇죠. 일일 작업량을 끝내기 위한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표를 가지고 부등식으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부등식으로. 자, 다시 볼까요? A는 옥수수밭. 자, 옥수수밭부터 시작을 합니다. 옥수수밭. 옥수수밭 A는 500, B는 100만큼 개간할 수 있고 2천 이상을 개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일 작업량이. 그래서 옥수수밭에 대한 식을 세웁니다. 지금 A는 X, B는 Y만큼 지금 임대한다 그랬으니까 일일 작업량이 500인데 X대가 있으니까 500X만큼 개간을 할 수 있고 B는 Y만큼 임대했으니까 100Y 개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옥수수밭에 대한 그 식은 500X 플러스 100Y 이것이 농기계 A, B로 개간할 수 있는 양인데 이 양이 일일 작업량 2천 이상이어야 되겠죠. 옥수수밭에 대한 식을 세웠으므로 그 다음에 이제 감자밭, 다음에는 고추밭에 대한 식을 이렇게 부등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이렇게 3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2단계는 이 부등식을 영역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영역으로. 이 부등식을 영역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을 전부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직선 1, 2, 3을 그려야 됩니다.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 영역이 직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일식을 보면은 100Y는, 그렇죠.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크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이 X가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래서 직선을 그린 다음에 Y가 크거나 같다. 이 말은 바로 이 직선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부등식이 다 똑같죠. 보니까 200Y는 크거나 같다. 100Y는 크거나 같다. 이 Y가 어떤 식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은 바로 그 도형 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직선끼리 만나는 점을 전부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 여기, 여기. 또 이 직선이 이 X축과 만나는 점. 물론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12, 4가 있습니다만 이 영역에 접하고 있는 점 16,0. 이거 표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 직선들이 이 Y축과 만나는 점 여기 8, 12, 20이 있지만 이 영역에 접하는 점 여기 0,20 이 점을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영역과 함께 직선끼리 만나는 점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을 포함해서 모두 이렇게 4개의 점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4개의 점. 표시가 됐죠? 자, 그럼 몇 대를 임대할 것이냐? 그러려면 비용이 최소가 될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3단계 비용 함수죠. 농기계 A는 20만 원이 된다 그랬죠. 농기구 A를 X대 임대를 하고 있는데 1일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니까 20X. 농기계 B는 Y대인데 1일 임대료가 12만 원이니까 12Y. 이 값을 합친 것이 비용 함수가 되겠죠.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XY를 구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위에서 구했었던 이 4개의 이 교점, 이 4개의 교점을 이 비용 함수에 대입을 해서 이 비용을 실제로 구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들 때 언제입니까? 비용이 160이 될 때 이때 XY가 얼마입니까? 2,10이군요. 즉 X가 2, Y가 10이죠. 이 얘기는 A는 2대, B는 10대를 임대한다. 이랬을 때 임대료가 최소가 된다. 최소의 임대료는 16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영역은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이렇게 난해하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를 영역으로 표시한 다음에 이 교점 4개를 표시할 수 있으면 x, y를 구할 수 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겠죠? 한번 그 뒤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80, 프로그램 81번.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은 그 전에 이 수학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에도 이 선형괴입법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출제됐었던 이 수능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화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함수와 경제 3단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단원 미분과 경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